외국인이 마약 범죄를 범했으나 출국 명령이나 강제 추방을 당하지 않고 구제받은 사례들. 외국인이 마약 범죄를 범하면 일반적으로 출국 명령이나 강제 추방을 당하지만 추방되지 않고 구제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일까요? 요즘 외국인 마약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국내 마약 범죄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이지만 밀수사범은 외국인 비중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마초를 피우거나 신종 마약의 일종인 야바 등을 사고 팔거나 투약한 외국인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야바란 텔레그램으로 가상 계좌를 확인해 돈을 보낸 뒤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두는 던지기 수업입니다.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는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고 추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수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인 외국인들이 마약 범죄를 범했을 경우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본인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가 마약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범심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외국인이 마약 범죄를 범했을 경우 추방당하지 않고 구제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사범심사란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 제46조의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경우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결과 강제 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강제 퇴거, 출국 명령, 범칙금, 경고 처분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모든 경우에 추방당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경고 처분을 받거나 출국 명령이 취소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마약 범죄를 범하고 재판이 끝난 뒤 판결 결과에 대해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실제로 정말 억울한 사정들도 있습니다. 그 억울한 사정을 재판을 할 때 판사 앞에서 잘 주장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억울한 사정은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변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인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외국인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범심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 범죄에 대하여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중대범죄로 보아 기소유예 처분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국 명령을 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이미 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의뢰하여 마침내 출국 명령을 취소시킨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본국으로 추방당하면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난다고 해도 금방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입국 규제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입국을 허가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약 범죄자가 재외동포라 하더라도 다른 범죄와 달리 비자 발급은 매우 엄격한 편이므로 마약 범죄를 이유로 추방된다면 마약 범죄를 저지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에게도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마약 범죄를 범했을 경우 출국 명령이나 강제 추방을 당하지 않고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사범심사 결과 경고 처분으로 끝나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든 여정입니다. 몇 년 전에 마약 범죄를 범하고 사범심사 결과 미국으로 추방당했다가 현재 입국 규제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재입국시키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문제는 최초 경찰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사범심사 또는 출국 후 재입국하는 데까지 준비를 철저히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 명령 및 입국 금지를 당한 외국인을 구제한 사례.
무역업을 하는 재외동포 A씨는 오래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 대마 흡연 혐의로 2021년 2월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억울한 점이 있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대마 혐의에 대하여 A씨는 검찰 수사 중 검찰에 출국을 보고하지 않은 채 사업차 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출국한 상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입국 규제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입국 거부되자 긴급히 저희 사무실에 업무 협조 요청을 하였고 약 일주일간의 노력 끝에 입국 거부를 일시 해제하고 입국한 후 출국 명령 및 입국 규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검사가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 마약류 관리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상 사실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 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 요건을 시효라고 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피의자는 검찰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재수사를 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할 수 있고 증거를 보강해 기소를 할 수도 있으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대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출국명령 구제 사례.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대마란 대마초와 수지, 이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모든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 목적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행위 허용. 대마는 과거 주로 환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무 또는 학술 연구에 대해서만 취급 허용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대마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마의 환각 효과와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하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대마 오일, 칸나비디올과 출국명령. 미국에 가면 흔히 길거리 비타민 숍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오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 성분이 검출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만 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해외 여행하면서 그 지역 공산품, 특산품을 한두 개 사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칸나비디올의 경우 테트라 히드로칸 나비놀 성분에 비하여 중독성도 그리 높지 않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칸나비디올이 함유된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를 승인하고 있고 칸나비디올 성분을 올림픽 도핑에서도 제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의료 목적 대마류에 대한 수출입, 제조, 매매를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경직된 업무 처리.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법무부, 외교부, 식약처, 법원, 검찰, 경찰서, 세관 등 정부기관을 분리하여 따로따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똑같은 정부기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공항세관, 검찰청, 법원, 출입국사무소 등등이 제각각 다른 기준과 다른 잣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동포가 칸나비디올 성분이 포함된 오일을 한두 개 구입하여 오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검찰에서는 경미한 사건으로 보고 무죄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외국에서는 흔하게 구입하고 복용하는 칸나비디올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마약류 관리법, 대마 위반 등을 이유로 출국 명령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출입국사무소 실무입니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 문제. 대마의 경우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환각 효과나 중독성 등을 감안할 때 일정한 행위 규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한 출입국사무소에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획일적으로 지침에 따라 출국 명령 또는 강제 퇴거 처분을 하는 것은 인권 보장 측면에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의 문제. 행정기관의 장점이자 단점은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인데 출입국사무소 사범과 담당자들이 법원 판결문이 난 검찰에 불기소, 처분 결과만 보고서 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출국 명령 처분을 할 경우 해당 외국인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라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사건조차도 해당 외국인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정과 직장, 그 밖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정부 유관 기관 사이에 정보 교환 내지 공통된 업무 처리 기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한 억제와 예방책으로는 마약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 무시무시한 처벌 및 마약 범죄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에게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범죄를 줄이며 사회적인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며 본인과 가족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